네, 안녕하세요. 네, RTV 경제상식의 MC 박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은행편으로 자, 1화는 저희가 또 우리 ROTC 후보생 그리고 초급 장교 그리고 일반 사회 초년생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이자, IS 금융 상품에 대해서 RTV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보다 쉽고 보다 재밌고 보다 보면 쏙쏙 이해되는 나만의 금융 베테랑 RTV 경제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또 최혜교 프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ROTC 현역 후배님들과 전역을 해서 갓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후배님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간단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ROTC 54기 최일규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걸 몰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상품을 가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네, 사실 예금과 적금 이건 너무 쉬운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 경제상식 시간에 펀드와 주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막상 저도 군 생활을 할 때에는 펀드와 주식 같은 것보다는 예적금 위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적금을 운용하지 않는 동기들,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학군 장교들은 또래들보다 빠르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딱 안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예금과 적금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아도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목돈을 잘 예치해서 우리가 또 불리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 또 적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매달 불입하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자를 불려가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흔히들 말하는 예금은 사실 정기예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을 예치하면은 약정된 이율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적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면은 약정된 이율을 드리는 정기적금이 있고요. 여유자금이 생기셨을 때 예치하실 수 있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사실 목돈, 적금은 적립식의 차이인데 사실 은행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돈을 가지고 오셔서 적금을 하겠다. 아니면은 적금을 가입하려고 오셨는데 목돈을 또 가지고 온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혼동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 건데요. 단순한 언어의 혼동이지만 이 두 상품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이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 만기 시에 약정된 그 이자율을 그대로 받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약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산 방법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 4%의 이율을 제공하는 예금과 적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금인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1,200만 원이 있어서 예금을 했을 때 1년 뒤에 받는 세전 이자는 48만 원이 되겠죠. 그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면 15.4%를 제외한 40만 6,080원이 됩니다. 이렇듯 예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하는 이자 소득세 15.4%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4%? 자, 그러면 이 정기예금은 약정된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15.4%를 뗀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기적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적금을 가입하셔서 만기에 해지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생각, 이자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 4%의 적금에 월 100만 원씩 납입을 했다면은 원금이 1,200만 원이다 보니 48만 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금과 적금이 동일한 금액이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동일한 이자를 받는다. 뭔가 이상하죠. 예금과 적금은 불입한 날로부터 만기시까지 약정된 이자율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적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첫째 달에 그리고 둘째 달에 나눠서 넣다 보니까 첫째 달에 넣었던 금액은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고 그 다음 달에 넣은 불이백은 11개월치 이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년 만기로 동일한 금리의 적금과 예금인 경우 세후 수령액을 계산을 해보면
적금 이자는 예금 이자액의 한 50%에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금이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세 15.4%를 빼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 맞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 초년생이나 이 군인분들 이 혜택을 주는 적금들 같은 경우도 이 연 5%, 6% 이럴 때 막상 만기가 돼서 찾으러 가보면 어라! 아니,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차이가 좀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우리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이렇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심함 때문에 또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예금자 보호법 사실은 말로만 들었을 때는 딱 와닿는 게 없어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한 은행에서 우리가 한도를 딱 예금자 보호법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중은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네. 예금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 특정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불능 사태가 되었을 때 그 개인 1인당 금융기관별 예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종이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종이통장을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앞면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자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A은행에 8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B은행에는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은행과 B은행 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받게 될 수 있는 금액은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이자가 발생을 했지만 원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A은행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밖에 받지 못하는 거고요. B은행에 대해서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가 붙었어도 그 B은행에서 발생하신 원금과 이자 그거는 5천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과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5천만 원은 계좌별이 아닌 금융기관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도 여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금이나 예금 등의 이 금융상품 가입할 때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받는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오늘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금 적금 가입할 때 그래도 발생되는 이자 소득세 25.4% 생각보다 꽤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떼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자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면서 종결되는 건이다 보니까 안 낼 수는 없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ISA, 인디비듀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개인형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오, 네. 자, IS 계좌가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IS 계좌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대신에 이 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령 조건, 가입 조건, 그리고 금액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상품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발생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로 저율과세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 위 예금과 적금과 같이 첫 납입 금액으로 1,200만 원을 동일한 금리 연 4%의 ISA 계좌와 예금에 각각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이자를 표를 통해 살펴보시면요. ISA 계좌에서 4%의 이자가 발생하면은 세전 이자 48만 원에 대해서 세후 이자가 4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시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예금에다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15.4%를 제외한 40만 6천 원 가량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이번에는 이제 현행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과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오는 2025년에는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이고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 농어민형에서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비과세 조건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중도의 시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가입이나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지 3년 이내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또 사회초년생들은 해당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특정 연도에 특정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너무 커져가지고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가입이 못하니까 가입 대상이 되실 수 있을 때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네. 아무나 이렇게 또 덥석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내 조건이 맞는지 잘 따져보시고 얼른 또 비과세 상품을 내 거로 만들어서 또 자산까지 잘 보유할 수 있는 똑똑한 재테크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낯선 용어들과 상품들이 많아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그래도 오늘 최유규 프로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ROTC 후보생, 초급 장교분들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모른다면 오늘 저희 RTV, 경제상식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전세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에도 알찬 준비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자, 그리고 여러분 비과세 IS 상품까지 여러모로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절세 상품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RTV, 경제상식의 MC 박준이었고요. 그리고 최혜규 프로님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